안녕하세요. 멘토 시리즈 해부학 강의 진행할 강사 김유지입니다. 해부학 강의는 일러스트나 3D 모델링을 배우기 전에 선행으로 진행했을 경우 전반적인 퀄리티 향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입니다. 근육의 구조와 형태를 이해하고 동작에 따른 근육의 변화를 중점으로 세부적인 인체 표현을 통해 디테일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것이 해부학 강의의 목표입니다. 해부학 교재 왼쪽 페이지에는 이론과 그림이 표기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복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교재를 토대로 총 20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 소묘 1강, 얼굴 6강, 상체 6강, 하체 4강, 전신 3강으로 이루어져 각 부분별 근육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그림을 처음 접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해부학 강의는 잘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육의 위치와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수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인체 구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거나 보다 나은 일러스트나 3D 모델링을 제작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더 적합한 수업입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해부학 수업에 앞서 그림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초 소묘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입니다. 선을 쓰는 방법과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인체를 그릴 때는 기초 도형을 응용해서 그리는 것이 가장 쉽고 정확한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학습하셨던 분들도 복습 개념으로 한 번 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강 기초 소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묘 기본기 다지기부터 들어갈 건데요. 발상과 표현이나 기타 다른 수업에서 들었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도 복습 개념으로 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필압이라는 거는 연필이나 사인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들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필압은 손을 이용해서 이제 압을 넣어가지고 연하기나 진하기를 이제 조절해서 그리는 기술을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연습이 많이 돼야지 좀 더 퀄리티가 높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선 긋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온 펜은 캘리그래피용 그냥 라인 펜인데 이렇게 두께가 이제 굉장히 크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을 이렇게 연하게 그리면은 필압이 약하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서 쓰게 되면은 진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를 나눠서 연한 선 따로 진한 선 따로 그리는 게 아니라 한 손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도움이 꽤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필압을 연습을 꽤 많이 하셔야지 나중에 좀 자연스럽게 한 번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선 긋는 연습은 이렇게 순서에 상관없이 좀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선 연습 같은 경우도 항상 똑같은 크기랑 이제 똑같은 라인을 그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든지 자기만의 버릇이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시면 그림이 빨리 늘지가 않기 때문에 안 해본 거라든지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 이렇게 선처럼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점점 작아지는 라인 연습이라든지 또는 여기 있는 회오리처럼 선 하나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밑으로 갈수록 지금 점점 진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좀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는 명도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명도 표현에서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지금 저희가 교재에는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선이 막 겹쳐지면서 흰색 점이 점점점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교재를 만들 때 컴퓨터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수작업처럼 좀 부드럽지가 못해서 나온 건데 여러분들은 하실 때 최소한으로 이제 이 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저는 이제 수성펜이니까 연필이랑은 조금 질감이 달라요. 근데 이걸로 이제 연습을 하실 때는 선을 이렇게 이제 띄엄띄엄 그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띄엄띄엄 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또 띄엄띄엄 이렇게 되면은 교재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런 격자 무늬가 자꾸 생기는 걸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격자 무늬가 자꾸 생기면 나중에 차곡차곡 쌓였을 때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엄청 뻣뻣하게 명암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재료를 쓰든지 간에 굉장히 촘촘하게, 그러니까 최대한 촘촘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똑같이 방향을 바꿔서 또 촘촘하게 진행을 하면은 이제 선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이 격자 무늬가 어때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얘가 조금 더 명암이 더 촘촘하고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을 꽤 많이 해주시면은 나중에 뭐 발상과 표현이나 다른 수업에서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서 밝은 명도랑 낮은 명도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데, 자연스럽게 어두워지려면 요 중간 단계가 굉장히 잘 나와야 돼요. 요 부분이. 근데 대부분은 이 부분이 생략이 되고 갑자기 진해지거나 갑자기 연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옆에 있는 3단계 명도 표현, 요 표를 통해서 이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진해지게, 그리고 5단계 명도 표현을 통해서 이제 단계를 2개 더 늘려가지고 중간 톤을 넣는 연습, 그 다음에 이게 전부 다 자연스럽게 되시면 마지막에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하실 때 주의할 점은 1번이랑 이제 3번이랑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제 2번이 중간이면. 근데 하실 때 이거 2번부터 하시면은 이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진하기를 잘 한다 하시는 분들은 3번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1번 이렇게 역순으로 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우선은 차곡차곡 이렇게 면이 쌓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그라데이션을 넣으실 때 이 칸 안에만 넣으시려고 이제 요 끝에 빈 부분이 이제 생겨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하얗게 뜨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칸을 좀 넉넉하게 써서 칸 밖에 선이 튀어나가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지우개로 마지막에 깔끔하게 지우는 게 이제 미술 전공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 튀어나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고 그냥 전부 다 이제 촘촘하게 이 칸 전체를 다 깐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빛과 그림자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빛과 그림자는 사실 계속 반복해도 좀 부족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발상과 표현에서 이제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이거는 이제 꼭 한 번씩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굴곡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타원이나 원기둥을 잘 하신다 하더라도 얼굴을 명암을 넣을 때는 또 다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눈도 신경 써야 되고 눈에는 또 눈알도 있고 눈꺼풀도 있고 이제 근육이 세분화되기 때문에 이제 가장 기본인 거를 이제 제일 이제 꼼꼼하게 하고 지나가셔야지 나중에 얼굴을 하실 때도 좀 퀄리티가 높은 이제 작업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그림 자체를 그리실 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내 그림이 좀 많이 연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는 굉장히 진하다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진하게 그리시는 분들은 중간 톤이 없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정도 회색이 되는 뭐 이 정도의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명암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명암을 넣으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 구가 검정색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원래 회색이잖아요. 근데 이제 중간 톤이 없어지면서 점점 진해져가지고 검정색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처음에 기초 단계에서는 이제 도형이니까 뭐 좀 어두워지고 좀 이제 뭐 밝아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얼굴을 그리거나 뭐 손을 그리거나 할 때는 피부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종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진하기를 통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코를 칠하는데 코는 너무 까매지고 피부톤은 뭐 밝고 그러면 얼굴이 굉장히 얼룩덜룩하게 좀 균일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균일하게 내가 원했던 초반에 생각했던 톤을 그대로 까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림이 너무 연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이제 진한 부분을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연습을 꽤 많이 해주셔야지 이 정도 진하기면은 되구나 이렇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이제 어두운 거 너무 많이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힘이 세가지고 똑같이 뭐 2B 연필 이렇게 아니면은 H 연필을 사용해도 굉장히 진하게 그리시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4B 연필을 사용할수록 점점 그림이 진해지니까 4B 연필은 좀 자제해 주시고 뭐 HB 연필을 사용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그림자 길이 변화를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림자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빛에 대해서 영향을 받겠죠. 여기 이제 햇님이 보이실 건데 여기 이 햇님을 보시면은 햇님의 위치에 따라서 그림자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자, 이 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위에 있죠.
근데 위에 있는데 해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뭐 운동장에 나가서 서 있으면은 그림자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림자의 길이가 굉장히 짧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해의 길이가 이렇게 좀 약간 낮으면은 그림자의 길이도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오 또는 이제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갔을 때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록색 위치의 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밤에 가로등길을 걷고 있는데 가로등이랑 저랑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림자의 길이도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길어지고 요 길어진 면이 이제 넓어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그림자가 계속 똑같이 이렇게 쭉 똑같이 100% 진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이제 연해지겠죠? 점점 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한번 역으로 추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원을 가지고 볼 건데, 여기서 그림자에서 이제 반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빛의 위치가 대략 뭐 여기 어디쯤 있겠죠? 뭐 여기서 더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사물을 그릴 때 이제 광원의 위치를 먼저 잡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원의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나중에 그림자가 어디가 하이라이트고 어디가 그림자인지 모르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림이 이제 굉장히 퀄리티도 떨어지고, 나중에 빛이 딱 왔을 때 반사광도 들어가야 되고, 이제 중간 톤, 어두운 톤 다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울퉁불퉁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이제 빛의 높이에 따른 그림자 차이, 요거 보시면은 어때요?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 같은 경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해랑 거의 지금 동일한 상황이겠죠? 빛이 하이라이트도 굉장히 지금 진해져 있는 상태고, 그림자는 어때요? 그림자 크기가 작으면서 굉장히 조금 약간 강한 부분이 좀 더 세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빛이 어느 정도 좀 가깝게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도형이 좀 밝은 편이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구가 지금 하이라이트가 보시면은 첫 번째 거에 비교해서 얘는 지금 하이라이트가 좀 많이 연한 편이죠. 그 소리는 그림자랑 빛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소리겠죠. 빛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가 적어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림의 진하기가 조금 진해졌죠. 그래서 이제 밝은 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진하게 보이는 거고, 이 두 개의 구는 지금 같은 구였다는 거를 이제 전제하에 들어간 거예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도 점점 갈수록 연해지지만 첫 번째 구에 비하면은 진하기가 좀 더 연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빛의 높이랑 이제 거리에 따라서 그림자 차이가 커진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개념으로 반사광 개념을 들어갈 거예요. 반사광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해가 여기쯤 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가 이렇게 쭉 있으면은 빛이 이 방향에 따라서 지금 이제 화살표가 움직이는 것처럼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빛이 떨어지겠죠? 근데 빛이 지면에 닿을 때 그냥 여기서 쭉 닿고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돼요? 땅에 닿아서 다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반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가 되는 빛이기 때문에 반사광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광원이 지금 뭐 이렇게 왔겠죠? 그래서 그림자 빛이 이제 여기까지 위치를 한 건데, 여기서 요 5번이랑 6번 부분이 이제 그림자가 밝아진 것처럼 지금 여기 5번을 보시면은 6번보다 조금 다시 밝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빛이 하늘에서 이렇게 쭉 왔다가 다시 이렇게 튕겨져서 들어갔기 때문에 빛이 한 번 더 살짝 이제 요 끝부분을 비춰준 거죠. 그래서 어두운 거 옆에 살짝 밝은, 이제 반톤 정도 밝은 색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지금 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그림자 옆에 약간 살짝 밝은 톤이 하나 더 있어서 전체적으로 도형이 좀 더 입체감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림자도 훨씬 더 잘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이 도형을 어둡게 딱 끝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림자도 어둡고 도형의 끝도 어둡기 때문에 두 개가 어두운 것끼리 만나면은
그냥 뭐가 어디까지가 도형이고 어디까지가 그림자인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도형의 형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만사광을 넣어가지고 요 어둠이 만나는 거 앞에 다시 밝아지고 밝은 거 앞에 다시 어둠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림자랑 도형을 딱 떨어뜨려서 아, 도형은 딱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해주고 그림자는 또 딱 여기까지구나 딱 이렇게 형태를 좀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기능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 응용에 대해서 들어갈 건데 도형 응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여기 밑에 있는 입체 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타원을 그릴 때 항상 컴퍼스를 그리면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 원을 그리실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딱 완전 반듯한 정원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사각형도 정사각형으로 그려주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5cm 정도 간격으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똑같이 5cm, 5cm가 되는 도형을 그릴 거예요.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사각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교재에 있는 거 보시면은 지금 십자선이랑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가로지른 X자선이 보이실 건데 저희는 X자선을 먼저 그릴 거예요. X선을 먼저 그려서 이 도형의 중심을 먼저 잡아줄 거예요. 자, 꼭지점끼리 이으면은 X가 되겠죠? 이렇게 교차를 시켜서 이제 X선을 그릴 거고 자, 그림이 교차되면은 여기 이 도형의 중심, 딱 중심점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위로 올려가지고 십자선을 만들 거예요. 당연히 이제 기준선을 지나가야겠죠? 자, 이렇게 선이 나왔으면은 이 선에서 이제 다시 원을 그리는 걸 할 건데 원을 그리실 때는 너무 도형을 딱 맞춰서 그리시면은 예쁘게 나오지 않으니까 그리실 때는 꼭지점을 지나는 가지만 너무 여기를 딱 맞춰서 다 그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이 있는데 원이 지날 때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금 도형 자체가 약간 펑퍼짐해졌죠. 약간 타이어가 땅에 닿은 듯한 느낌?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여기가 있으면 꼭지점이 있을 때 원이 이 꼭지점이랑 딱 맞게 이렇게 지나가게 약간 이런 모양으로 해주셔야지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요. 우선은 이 파란색 선은 가이드라인인 거고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4개의 꼭지점을 일단 원이 다 지나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주실 때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거 그리는 게 조금 더 편하겠죠. 그리고 아마 이렇게 손을 그리실 때 손목을 이용해서 그리시는 이제 딱 편한 각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각도가 어느 정도 좀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그리고 종이를 돌려서 이제 다른 면도 그리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은 시야도 가리는 데다가 여기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 않겠죠. 내가 편한 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첫 번째 거부터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꼭지점끼리 일단 간단하게 이렇게 이었어요. 이었고 종이를 돌려서 여기서 다시 홀을 그려주고 또 돌려서 이렇게 홀을 그리고 또 여기서 홀을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약간 타원인 원이 나왔죠? 근데 여기 지금 차이점을 보시면은 자, 여기 거랑 여기 거랑 높이가 어때요? 높이가 다르죠? 근데 이렇게 둥그렇게 그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동그란 이런 원을 그려야 되는데 이 원이 좌우 대칭이 맞아야 돼요. 도형은 항상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호의 높이를 다르게 했더니 이 도형이 약간 계란처럼 변했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는 스케치를 연하게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연하게 한번 해보고 한 반 정도 그렸을 때 이거는 이제 좌우 대칭을 했을 때 완벽한 원이 나오겠다 하는 각도에 맞춰서 그려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쭉 길쭉하게 그리시면은 그냥 찌그러진 모양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좌우 대칭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가로, 세로도 어느 정도 좌우 대칭이 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봤을 때 지금 좌우 대칭으로 제가 일부러 그렸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서 봤을 때 좌우 대칭이더라도 어때요? 도형 자체가 지금 약간 좀 펑퍼짐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그란 원이 아니기 때문에 형태가 좀 일그러져 보일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원은 어때요? 지금 똑같이 어느 정도 좌우 대칭처럼 보이고 위아래도 어느 정도 각도가 지금 돌아가는 호의 각도가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갔을 때 반대쪽도 동그랗게 되면은 조금 더 예쁜 원이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해주실 때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도 좌우 대칭이 돼야 되지만 상하 이렇게 아래랑 위도 똑같이 이제 대칭이 될 수 있게 그려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순서는 우리가 아까 파란색으로 그렸던 것처럼 꼭지점을 먼저 기준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이제 십자선을 다시 그려서 여기 4개 꼭지점을 만든 다음에 호를 그리실 때는 이렇게 넓게 그리시면 안 되고 약간 살짝 좀 빵빵한 느낌으로 그려주시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여기 안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기준점이 점이 여기 있을 때 닿는 면이 너무 넓게 들어갔죠. 근데 제가 여기 그릴 때 어떻게 했어요? 여기 점이 있으면은 딱 꼭지점은 이 원의 꼭지점 정말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 스쳐 지나가다시피 지나가고 여기서도 딱 이 부분만 만나서 지나갔죠. 근데 여기선 어때요? 여기서는 이제 살짝 여기 닿으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은 여기가 살짝 찌그러져 보일 수 있으니까 그리실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안쪽으로 수정을 해서 그려주시면 더 동그랗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은 중요한 거는 이 꼭지점이 닿는 부분, 여기를 가볍게 지나가야 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니까 주의해 주시고,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약간 좀 많이 뾰족뾰족하게 그리시면 그렇게 되고, 그리고 좀 아몬드처럼 나온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 끝에는 뾰족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가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 끝에는 굉장히 뾰족하게 닿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셔서 그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물고기처럼 이렇게 그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 그리실 때. 근데 이게 요 왼편이랑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제가 왼편에 그렸을 때 이 호를 굉장히 넓게 이렇게 낮고 넓게 잡았기 때문에 형태가 약간 아몬드처럼 살짝 약간 물고기처럼 변하려고 하는데, 오른쪽 거를 비교해 보시면 오른쪽 거는 동그랗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상하랑 좌우가 다 대칭인 건 맞아요. 대칭인 건 맞는데 요 면이 꼭지점에 닿는 면이 지금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살짝 수정을 조금 더 해보면은 여기서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넓게 들어가야겠죠? 호 자체가 이렇게 조금 더 넓게 펑퍼짐하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조금 더 동그란 원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 원을 이제 그릴 수 있어야지 나중에 뭐 입체 도형 이런 것들, 원뿔이나 아니면은 직사각형 또는 뭐 안경 같은 거, 뭐 타이어 이런 거 그리실 때 복합적으로 응용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투시라는 게 있어요. 근데 투시는 지금 아마 발상과 표현 하셨던 분들은 좀 많이 학습을 하셨을 건데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안 배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투시라는 거는 우선은 우리가 지평선이나 수평선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지평선이랑 수평선을 우리가 땅 끝이나 이제 아니면 바다 끝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뭔가 이제 바닷가에 서서 저 멀리 어딘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수평선 또는 지평선이 이제 보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수평선이나 지평선은 하나의 선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무수히 많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몇만 개, 몇억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가상의 점 하나를 일단 찝을 거예요. 기준 점을 잡는 거겠죠. 여기 이제 그냥 중앙쯤에 점을 하나 잡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소실점이라고 해요. 소실점이라고 우리는 이거를 이제 말을 하는데, 자, 소실점에서는 또 무수히 많은 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점에서 360도 이렇게 방향으로 계속 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자를 이용해서 선 2개만 그냥 뽑아볼게요. 자, 선을 추출하는 방법은 그냥 간단해요. 그냥 직선을 이 점이 소실점을 지나갈 수 있게 그냥 교차해서 그냥 그려주는 거예요. 자, 1번 선이고 그냥 또 여기서 이어서,
자, 2번 선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선이 나오게 됐죠? 근데 지금 선을 보시면은 특징이 어때요? 여기 이제 우리 시선에 가까운 이 부분보다 점점 안으로 갈수록 좁아진다는 걸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이랑 가까워질수록 이 사물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세로선을 하나 추가를 할 건데 우린 지금 이제 1점 투시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투시에서는 5점 투시까지 있는데 발상과 표현 하시는 분들은 아마 3점 투시까지 배우게 되실 거고 저희는 이제 해부학 수업이다 보니까 제일 이제 기초가 되는 1점 투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점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선이랑 이 점이랑 상관없는 다른 이제 사물들 이제 그릴 때 특히 창문이나 벽 이런 거 그릴 때 이제 많이 쓰는 게 1점 투시인데 이 소실점을 향하는 선이 있죠. 이렇게 대각선들, 그 다음에 가로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1번 선, 2번 선의 특징이 지금 어때요? 이 점을 지나갈 수 있는 선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교차해서 지나가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선이 반듯하지 않게 들어갔어요. 근데 이 지평선은 어때요? 지평선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을 지나는 가지만 기준이 되는 가로선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반듯하게 가로로 그렸고 이 세로선 어때요? 지금 검정색 선 같은 경우에는 언젠가 지나갔을 때 이 점과 만날 수 있을까요? 근데 만날 수 없겠죠? 얘는 지금 이 점이랑 평행인 상태에서 그냥 쭉 위나 아래로 이렇게 쭉 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선을 계속 그렸을 때, 특히 세로선인 경우 계속 그렸을 때 이 점과 만날 수 있다 하는 것들은 이 점에 맞춰서 1번이랑 2번처럼 이렇게 교차해서 대각선으로 그려주셔야 되고 계속 이제 지나가도 평행이다 하는 것들은 그냥 자로 반듯하게 직각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선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선은 뭐 원하시는 두께로 그리시면 돼요. 뭐 이게 좁아도 되고 넓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냥 반 정도로 딱 그렸고 자, 여기서 이제 선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면으로 만들어야겠죠? 자, 면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지금 대각선, 닫히지 않은 부분도 만들어줘야겠죠? 자, 1번이랑 2번 선 응용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서실점을 이제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 쭉 이어서 그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위에 윗면이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소실점에서 교차해가지고 지나가게 되면은, 이렇게 아랫면이 나왔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투시에 이제 1점 투시에 들어가는 면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재에 있는 투시원 이제 그리기 이걸 응용할 수 있겠죠? 교재에 있는 투시원 그리기도 마찬가지로 1점 투시를 응용해서 그린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뭘부터 그려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X자부터 먼저 그려야겠죠? X자를 먼저 그리고 중심점을 먼저 잡아서 그 다음에 원을 그리면은 좀 더 완벽하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X를 교차해서 그렸을 때 중심점이 어때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심이 딱 정중앙에 있죠? 왜냐면 얘는 투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앙에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점점점 멀어지니까 이 점의 위치도 딱 정중앙이 아니라 살짝 왼쪽을 향해서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시가 들어가면은 이 도형의 중심도 바뀌기 때문에 특히 여기 교재에 있는 입체 도형 그리기 원뿔 같은 거 그리실 때는 이거를 응용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1강 수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건데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여기 원뿔이라든지 직사각형 그리기 이런 거 복합 도형이 좀 있어요. 여기 이제 요 라인 보시면은 요런 거 이제 응용해서 조금 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좋고 지금 직사각형에서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원뿔, 이렇게 원기둥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제 응용을 해서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난이도는 직사각형이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원기둥, 그 다음에 원뿔 순이에요. 근데 원기둥이랑 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체 형태를 가장 최소화했을 때 나오는 기본 도형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그릴 수 있어야지 나중에 팔이나 손가락도 그리기 쉬우니까 이 부분 대해서 복습을 좀 많이 해주시고 1강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강에서는 두개골에 대해서 배우게 될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림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복습 한번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